예, 안녕하십니까. 시리학스 정형외과 연구의 정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 시스템 오브 오스퍼딕 메디슨을 기초로 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가 될 내용들입니다. 오전에는 시리학스 컨셉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프로세라피,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 소노그라피, 오스티오퍼스에 대한 인트로덕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증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페인의 특징, 그다음에 신경압박 시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페인의 진단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을 살펴보게 되면 1994년 복덕은 페인을 정의하기를 조직 손상이나 실질적인 조직 손상이나 조직 손상 가능성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적 경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자극에 대한 코텍스 브레인의 인지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같이 개시돼서 통증을 느끼는 걸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각성도나 또는 그 기대 수준에 따라서도 이제 통증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는 통증을 적게 느낄 것이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는 같은 자극에 의한 통증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뉴로케미컬 트랜스미터가 얼마나 풍부하느냐 아니면 그 적으냐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인종들은 통증을 잘 감내하는 반면에 어떤 인종들은 이제 통증을 잘 참아내지 못하고, 또 같은 인종에서도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통증을 잘 참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증을 잘 못 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이제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또 센트럴에서 CNS에서 이걸 다 또는 페리페럴에서 이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페리퍼럴 모듈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센트럴 모듈레이션인데, 페리퍼럴에서 모듈레이션은 게이트 컨트롤 시열이라고 해서 좋은 감각과 나쁜 감각이 같이 들어갈 때 좋은 감각이 많이 들어가면 나쁜 통증 감각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져서 통증을 적게 느낀다는 그런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물리치료기 중에서 텐스 I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겠고, 센트럴 모듈레이션은 다른 저걸로 이제 엔돌핀 시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거나 외부에서 이제 엔돌핀이 들어가거나 기분이 좋아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페인 패스웨이를 억제해서 페인을 모듈레이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스는 하이 프리퀀시 로어 인텐시티 자극을 주는 건데, 그 반대로 로우 프리퀀시 하이 인텐시티 자극을 하게 되면 이때는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에 의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센트럴 CNS에서 이제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부 조직의 통증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병변 부위하고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부위에 꼭 통증을 그 부위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는 거, 즉 연관통이 있다, 레퍼드 페인이 나타난다는 것이 소프트 티슈 통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에 있어서 엑스레이나 또는 뭐 혈액 검사 그런 걸로 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가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연관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 피부는 이제 핀포인트 로컬리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모기가 물면 그 깜깜한 밤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쳐서 모기를 잡을 수가 있어서 피부의 작은 이렇게 핀포인트 로컬리제이션이 가능한데, 비세랄 페인이나 딥소마틱 페인, 심부 조직의
통증은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생한 건지 정확하게 이제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5년도 초기에 벌써 비세랄 디지즈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복부로 어디로 이제 연관통이 나타난지를 연관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켈그란이 연관통이 나타날 때 이제 세그멘탈하게 같은 세그멘트로 연관통이 나타난다. 그리고 절대로 미드라인을 크로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칵데이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멀 셀 라인을 부위부터 인젝션해서 그것이 연관통이 어디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연관통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은 뭐냐?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냅틱 에러 시어리하고 하나는 퍼셉션 에러 시어리인데, 시냅틱 에러 시어리는 것은 이제 외부의 자극이 통증이나 여러 가지 자극이 도살 루트 갱글리온을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도살 혼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여기서 세컨다리 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서 이제 그것이 브레인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 시냅스를 하는 과정에서 시냅틱 에러가 생겨서, 그러니까 뭐 지갈 길을 잘못 찾는 시냅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에러가 있어서 통증 부위를 정확히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거하고, 퍼셉션 에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험 같다고 하는데, 이제 피부의 자극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자극을 받아서 어디에서 자극이 어디로 가서 이제 어떤 건지 다 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심부 조직이나 이제 비세랄 조직의 통증은 뭐 평생에 한 번 경험하든지 아니면 뭐 두세 번 경험하든지 그 정도로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갔을 때 브레인에서 어느 부위의 문제인지 그걸 정확하게 퍼셉션을 못한다. 그래서 퍼셉션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통이 그러면 어디로 연관통이 나타나느냐, 사이트를 보게 되면 발생학적으로 같은 더마톰 또는 같은 마이오톰 또는 같은 스클레로톰으로 이제 연관통이 나타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더마톰을 알아야 됩니다. 더마톰을 알아야 어느 부위에 이제 스킨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더마톰에 해당돼서 어느 부위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추해서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더마톰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다는 모르더라도 상지의 일부, 하지의 일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지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5, 6, 7, 8, T1 5개의 너브 루트가 이제 상지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위에 프록시말에 있는 너브 루트가 C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도 가장 위측의 레디얼 사이드, 그러니까 윗팔의 H축은 C5, 그다음에 아랫팔의 H축은 C6, 그리고 5, 6, 7, 8 T1 중에 가운데 있는 너브 루트가 C7이니까 가운데 손가락 주변은 C7, 그다음에 아랫팔의 미디알 척측은 C8, 그 다음에 윗팔의 대측은 T1이다. 그 더마톰은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에서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랫다리의 내측은 CL4, 그 다음에 아랫다리의 H측은 L5, 그 다음에 장단지 쪽은 S1, S2인데 이제 H측은 S1이고 내측은 S2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문 주변은 S3, 4, 5다. 라는 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관통이 이제 또 같은 너브 이너베이션으로도 이제 연관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너브 이너베이션도 꼭 기억을 해 둬야 되는데, 다른 모드라도 이제 손 주변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의 반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올라너브, 그 다음에 이쪽은 미디안 너브라는 거,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손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손가락 반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얼라너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레디알 너브가 이너베이션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라너브라도 이제 이것이 같은 너브, 뭐 얼라너브지만 이게 브랜치가 틀리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쪽은 얼라너브의 터미널 브랜치가 이노베이션 하는데, 손등 쪽은 얼라너브가 오다가 이제 한 10cm 상방에서 도살 얼라 큐테너스 너브라는 너브가 브랜치를 해서 그 너브 브랜치에서 손등 쪽은 이노베이션을 받는다 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위팔의 바깥쪽은 레터럴 안테브라키얼 큐테너스 너브, 그 다음에 내측은 미디얼 안테브라키얼 kü테너스 너브, 등 쪽은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큐테너스 너브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할 때 그 마이오톰을 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마이오톰은 관절을 움직이는 그 근육이 어느 세그멘트에서 이제 유래를 했느냐의 관계가 이제 마이오톰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그 프록시말 쪽에서는 이제 그 되게 위쪽 5, 6 그쪽에 이거 너브루트 이네베이션을 받고, 디지털에서는 5, 6, 7, 8 티안 중에서 아래 너브루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숄더, 어깨를 움직이는 뭐 델토이드 머슬, 인프라스피나투스 그런 거 다 C5 너브루트의 지배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엘보 플렉션은 5, 6하고 비슷하게 너브 이네베이션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엘보를 피는 거는 이건 C7이고 얼라너브의 지배를, 레디알 너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손목을 이렇게 꼬르면 여기 1, 2, 3, 4, 5 중에 7자 같이 생겨서 C7의 너브루트의 지배를 받는다. 주로 이쪽 근육들이. 그래서 리스트 플렉서에 위크니스가 있으면 C7 너브루트에 이상이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리스트 익스텐서는 레디알 러브죠. 레디알 러브의 지배를 받고 대개 C6 너브루트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인트리직 머슬들은 C8, 이렇게 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도수 근력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너브루트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보게 되면 무릎을 피는 거, 니 익스텐션은 L3, 4가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대개 이제 L4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앵클 도지 플렉서 익스텐션은 L4, 5가 이제 주로 가는데 5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의 신전은 L5, 엄지발가락의 이제 굴곡은 S1 너브루트의 지배를 받는다. 이 정도는 이제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클레로톰 문제인데, 스클레로톰은 이제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해도 진단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하실 필요가, 우리 단순 통증하는 데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프로로 치료할 때 같은 스클레로톰으로 연관성이 나타난다 어쩌고 해서 몇 군데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통이 나타날 때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레퍼드 페인의 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게 되면 통증은 항상 세그멘트하게 연관통이 나타난다. 세그멘트하게 나타난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미드라인을 크로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왼쪽에서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라인을 크로스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통증이 아주 유저리 felt 딥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가 뚜렷이 않은 정도로 좀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연관통은 같은 더마톰에서도 이제 디지털로 연관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프록시말로 연관통이 나타나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디지털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연관통이 나타날 때 그 세그멘트를 그 병변을 반드시 포함돼서 연관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깨의 병변 때문에 연관통이 나타날 때 이제 대개는 이제 델토이드 쪽이 아픈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염증이 심하고 그럴 때, 오십견 심할 때는 엘보나 썸 베이스까지 이제 아플 수가 있는데, 썸 베이스가 아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이 아프지는 않다는 거죠. 그다음 썸 베이스만 아프고 중간에 이제 꼭 연결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관통은 같은 더마톰이나 마이오톰 같은 세그멘트에서 어디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세그멘트를 다 포함되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 이런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어서 이런 원칙 갖고 우리가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탈 레퍼런스의 그 얘가 있는데 뭐냐면 듀라메터입니다. 듀라메터. 듀라메터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 싸고 있는 듀라죠. 그 다음에 너브 루트도 있고 싸고 있는데, 듀라메터는 위에서 4레벨, 아래에서 4레벨, 그래서 어디든지 약 8레벨의 이 너브의 이너베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듀라가 여기 자극이 되면 위에 4레벨까지, 아래로도 4레벨까지 멀티 세그멘트로 이제 영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듀라를 이너베이션 러브가 사이노 버테브랄 러브가 되는데, 이 사이노 버테브랄 러브가 꼭 그 미드라인을 경계로 오른쪽 왼쪽이 딱 이제 그 경계를 딱 나눠서 그렇게 이너베이션이 되지 않고 미드라인을 조금씩 크로스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미드라인을 크로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플 때 어느 때는 이제 오른쪽이 아팠다가 어느 때는 왼쪽이 아팠다가, 물론 뭐 서로 다른 병변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같은 병변에 의해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그 더마툼하고 그 마이오툼이 일치하지 않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위들이 있어서 거기에 통증이 이제 연관통이 나타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더 우세하게 연관통이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 스케풀라 에리어, 여기 스케풀라 에리어는 머슬은 인프라스피나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주로 C5, 6 이제 마이오툼인데, 마이오툼은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센서리 이너베이션은 대개 어퍼소락식 러브루트들의 이너베이션에서 그 센서리 이너베이션은 대개 T3부터 6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여기 아플 때 그러면 마이오툼에 따라서 레퍼드가 되냐, 이제 더마툼에 따라서 레퍼드가 주로 되냐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마이오툼을 레퍼런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을 때 어퍼백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아주 드물게 이제 그래서 어퍼소라식 문제로 그쪽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팩토랄 에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팩토랄 에어리에 이제 대흉근, 그러니까 팩토랄스 메이저 마이너 뭐 이렇게 적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어퍼 이제 소라식 5, 6, 7 정도, 그 정도에 있는 마이오토말 이너베이션을 봤는데, 그쪽에서 센서리 이너베이션은 역시 어퍼 소라식 레벨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이오토말 레퍼런스를 보기 때문에 이쪽이 아플 때도 이제 주로 목의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 썸 베이스 썸인데, 이게 세나모슬은 CAT1이죠. 그렇죠? 마이오톰은 CAT1인데 더마톰은 C6고, 그렇지만 여긴 주로 이제 더마토말 레퍼런스를 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저리가 아프다 그러면 뭐 CAT1 그쪽보다는 C6 그쪽의 너브루트의 병변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퍼 버턱, 엉덩이 그 경계부, 허리하고 경계부는 대개 여기 이제 그 머슬로서는 L5S1이죠. 근데 이게 더마톰으로서는 L12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위는 대개 더마토말 레퍼런스, 마이오토말 레퍼런스 비슷하게 이제 레퍼런스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로어 룸바 레벨의 병변 때문에 거기 아플 수도 있고, 아니 어퍼 룸바 레벨의 병변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관통이 나타날 때 연관통이 나타나는 정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게 되면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더 멀리 레퍼런스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극의 강도라는 것은 뭐 염증이 더 심하거나 뭐 그런 거죠. 또 신경 압박이 더 심하거나 해서 자극이 심할수록 더 멀리 레퍼런스가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변의 위치, 우리 몸에서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대개 이제 프록시말 포션에 있는 병변들은 더 멀리 레퍼런스를 보이고, 디지털에 있는 병변들은 레퍼런스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손이나 발에서는 아픈 부위가 바로 병변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발에서는 거의 레퍼런스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바로 병변 부위가 되는데, 이런 근위 부위의 문제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뎁스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병변은 더 멀리 레퍼런스를 보이고, 피부에 가깝게 있는 병변들은 레퍼런스를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보이고 덜 보이기도 하는데,
본이나 페리오스팀은 뭐 별로 레퍼런스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같은 경우에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부위에 골절이 있는 겁니다. 그 본 같은 경우에는 그치만 이렇게 너브, 머슬, 조인트 캡슐 버사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를 많이 보이고 특히 이제 너브는 아주 가장 많이 레퍼런스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로 통증을 레퍼런스를 보이는 비세랄 디지들이 있습니다. 비세랄 디지.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하트에 이스케믹 어택이 있게 되면 왼쪽 어깨가 아플 수가 있다. 어깨가 끊어지게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팔의 내측으로 얼레측으로 통증을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왼쪽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그다음에 아주 창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환자가 왔는데 그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왼쪽 어깨를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거의 뭐 이상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좀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트의 문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토막 위나 또는 뭐 그쪽에 이제 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어퍼소락스 레벨로 뒤쪽으로 장등 쪽으로 레퍼드 페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어퍼소라식 그쪽 레벨의 증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뭐 통상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 그러면 환자한테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내시경 검사를 해보도록 공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판크레아스 키드니는 이제 어퍼소라식이 아니라 소라크룸바의 로백페인, 어퍼룸바 쪽에 로백페인을 일으킨다는 건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통증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꼭 초음파를 하거나 아니면 CT를 찍어서 판크레아스의 뭐 문제를 반드시 룰아웃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 압박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경의 아나토미가 되겠는데 신경은 너브 파이버가 있고 그 너브 파이버는 엔도뉴리움으로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너브 파이버들이 모여서 너브 파시클이 됩니다. 파시클은 이제 페리뉴리움으로 쌓여 있고요. 그 파시클들이 모여서 페리팔 러브가 되는데 페리팔 러브는 이제 에피뉴리움으로 이제 커넥티브 티슈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브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그 너브를 인너베이션은 아트리도 있고 베인도 있고 그 너브를 인너베이션은 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브 투 너브 그를 너비 너브롬이라고 합니다. 너비 너브롬. 너브를 인너베이션은 너브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이 되면 그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통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림감, 찌릿찌릿한 거, 찌릿찌릿한 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스 오브 펑션에서 센서리 로스나 아니면 모타이크니스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브가 이제 살짝 자극이 되게 되면 너브를 싸고 있는 막을 인너베이션하는 너브롬이 이제 자극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부 조직 자극에 의한 통증과 똑같은 통증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통증의 강도는 그 너브를 싸고 있는 에피뉴리움 파시아가 얼마나 많은 너브의 인너베이션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이제 듀라 같이 많은 너브의 인너베이션을 받는 조직은 조금만 자극이 돼도 아주 격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브 트렁크 뭐 브라키아 플렉수스, 룸바 플렉수스, 사이틱 너브들은 너브 인너베이션이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자극돼도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너브 자체에는 손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브의 기능은 정상이다. 그러니까 뭐 센서리 로스나 뭐 저림감 또는 뭐 유크린스는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에 이제 더 자극의 강도가 더 세져서 너브 파이버를 싸고 있는 이런 파시아를 자극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찌릿찌릿한 그런 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건 뭐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너브 자체의 문제 때문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 찌릿한 부위를 움직이거나 거기를 이제 그 터치를 긁어주거나 해서 터치를 했을 때 찌릿찌릿한 감각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눌러서 이제 그 찌릿찌릿한 감각이 나타날 때는 그 찌릿한 부위를 움직이거나 그 자극을 주면 찌릿찌릿한 감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게 압박이 돼서 이렇게 신경의 이제 기능이 소실이 되게 되면 센서리 체인지, 감각 감소, 넘니스 뭐 이런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모터 위크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진행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에 수반되는 통증은 이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 가볍게 자극이 됐을 때 나타나는 통증은 너비너브롬이 자극이 돼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죠.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연부 조직 통증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더 심해져서 이제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누로패스틱 페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격심한 페인이고 이제 뭐 아주 인텐스하게 샤프한 그런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더 반복되고 더 강화되고 그러면 슈퍼피셜 디스에스 페인이라고 아주 격심한 자결통 뭐 그런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신경 손상이 아주 만성적으로 되면서 그 신경이 또 재생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극에 의해서, 또는 뭐 이제 그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손상이 일반적인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손상하고 서로 연결이 되게 돼서 통증을 일으키지 않을 감각 갖고도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브레인에서 통증을 인지하는 범위가 코텍스가 더 뭐 넓어지기도 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또 많이 분비되기도 해서 아주 작은 각각도 이제 심하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CRPS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뭐 이런 겁니다. 서로 이제 손상됐던 것들이 이제 서로 교통되기도 하고, 뭐 크로스톡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스프라우팅 또 분지가 많이 돼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다른 신경하고도 서로 연결돼서 같은 자극에 의해서도 많은 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치료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면 이제 스몰 페리페럴 너브냐 아니면 너브 트렁크냐 아니면 너브 루트냐 아니면 척수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징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페리페럴 너브의 이제 아나토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제 총괄 봤을 때 길게 사이팅 너브를 보는데, 길게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너브 파이버가 되어 있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커넥티브 티슈가 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보게 되면 이제 허니컴 벌집 모양이라고 하는 허니컴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까만 거는 너브 파이버가 되어 있고 하얀 거는 이제 커넥티브 티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브가 손상이 돼서 아트로피가 되게 되면 이제 까만 거는 적어지고 하얀 거는 많아져서 이제 뭐 하이퍼 에쿠익하게 됩니다. 스몰 페리페럴 너브가 자극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넘니스, 감각 둔마죠. 감각이 마비된 느낌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더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파레스자, 찌릿찌릿한 감각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그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말초에 너브가 자극이 되면 감각 이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웰 로컬리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저리고 어디까지 감각 이상화되는 거 환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저리세요?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하고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저려요. 뭐 되게 그러면 그러면 얼라너브가 이제 이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카팔 터널 신드롬일 땐 되게 뭐 이게 다 저려 그렇게 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랄지아 파라시티카, 그러니까 레트럴 페모랄 퀴테니스 너브가 여기서 자극이 되게 되면 환자가 이렇게 대퇴부 예측 아래쪽에서 요만큼이 저리고 아파요. 뭐 그렇게 그래서 경계를 되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브 트렁크, 브라키아 플렉스나 룸바 플러스, 사이팅 너브 같이 큰 트렁크가 눌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파레스시아, 찌릿찌릿한 핀젠 니들, 찌릿찌릿한 저림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브 트렁크는 이제 너브 파시아에 그 너브 이너베이션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고 처음에 이제 찌릿찌릿한 핀젠 니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핀젠 니들 릴리즈 페노메논이다. 그래서 릴리즈 페노메논 요걸 또 이 새로운 용어를 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핀젠 니들이 신경이 눌리고 있을 때 찌릿찌릿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눌리는 게 해소가 됐을 때, 릴리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핀젠니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일어나면 뭐 그 사이팅 너브가 눌려가지고 그 발이 저리거나 뭐 찌릿찌릿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앉아 있을 땐 저리지 않다가 이제 앉아서 일어나서 압력이 해소가 되면 이제 그 저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릴리즈 페노메논이라고 하고 그거랑 반대로 이제 신경이 압박될 때 이제 계속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컴프레션 페노메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컴프레션 페노메논. 그래서 이 릴리즈 페노메논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그 눌린 기간이 더 오랫동안 눌리면 더 오랫동안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핀젠들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은 이제 너브의 이제 뭐 퍼미어빌리티 하고 에데마랑 뭐 관계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릴리즈 페노메논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라시가 아울렛 신드롬이죠. 소라시가 아울렛 신드롬은 이제 여기서 브라키아 플렉스 일부가 이제 눌려서 그런 건데 막 일하고 낮에 데이타임에 일하고 그러면 그거 많이 쓰면 그 눌리는데 실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낮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밤에 잘 때 이제 찌릿찌릿되고 저리고 이제 아프고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릴리즈 페노메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프레션 페노메논은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디스크에서 눌릴 때는 이건 이제 눌릴 때 더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있을 때도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을 때 많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만약에 눕게 되면 이제 이완이 되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카팔 터널 신드롬은 이제 밤에 많이 저리게 되는데 대개는 밤에 많이 저리는 것도 밤에 잘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손목이 다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구부러지면서 여기서 이제 많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나이트 스프린트를 대주는 것도 밤에 구부러져서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린트를 대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릴리즈 페노메논, 컴프레션 페노메논 새로운 용어인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브 루트가 이제 눌리게 되면 너브 루트 아나토미를 살펴보게 되면 그 엔트리어 모타너브는 셀바디가 엔트리 혼셀이 있죠. 엔트리 혼셀에서 엔트리 루트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리 셀바디는 도살 루트 갱그리온이 있고 그것이 양쪽으로 이제 그 파이브가 나와서 스파이널 코드의 도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도살 루트렛이죠. 그래서 벤트럴 루트렛하고 도살 루트렛이 하나 합해져서 너브 루트가 되고 너브 루트가 이제 그 포라멘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벤트럴 레이무스하고 도살 레이무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도살 레이무스는 또 메디알 브랜치, 레터럴 브랜치로 이렇게 나눠져서 메디알 브랜치가 이제 파셋 조인트를 인너베이션하고 심부에 있는 머슬 등도 인너베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의 병변일 때 우리가 메디알 브랜치 블록을 하게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메디알 브랜치가 그걸 인너베이션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파이널 코드로 쌓은 듀라메터 하고 이제 그 버테브랄 디스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너브들, 뭐 심파시틱 갱글리온 러브하고 이제 사이너 버테브랄 러브들이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이제 그 인너베이션을 줘서 상당히 이제 너브 인너베이션이 풍부해서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브 루트가 이제 먼저 눌리게 되면 이제 더마토말 페인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너브 루트는 너브 인너베이션이 아주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인을 먼저 느껴서 페인을 느끼는데 어떤 페인이냐?
더마토말 페인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더마토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더마토 페인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압박이 심해지면 뭐 찌릿찌릿한 감각이 있다가 더 심해지면 이제 모타이쿠니스 센서리 체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핀젠니들이 컴프레션 페노메논으로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면 그 디스크가 이제 눌리는 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처음에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림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지면 모타이쿠니스가 나타나서 뭐 풋드롭이 나타난다든가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간다든가 뭐 어깨를 못 들린다든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건 상당히 이제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식적으로 보여준 느낌이 그림이 되겠는데, 너브 루트 파이버가 이렇게 있고요. 파이버가 있고 거기 싸고 있는 것이 이제 듀라메터가 되겠습니다. 듀라메터가 돼서 처음에 살짝 자극이 돼서 듀라메터만 이제 그 자극이 돼서 아프게 되면 이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다가 저 압박이 더 심해지면 이제 핀젠니들 찌릿찌릿한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브 파이버 자체가 이제 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모터 센서리 체인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듀라메타 너브 루트가 이제 다 듀라의 프록시말 포션 듀라에 쌓이다가 말단에는 이제 듀라에 쌓이지 않아서 파레트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어서 이 말단에서 눌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타이쿠니스, 뭐 넘니스 그런 것이 먼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브 루트가 눌리면 이렇게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센트럴에서 듀라가 눌리게 되면 이제 멀티 세그멘탈 통증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좋은 그림인데, 이제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들 때는 되게 센트럴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트럴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되게 되면 여기 스파이널 코드를 싸고 있는 너브 루트들을 싸고 있는 듀라가 먼저 자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듀라가 먼저 자극이 되게 되면 이렇게 멀티 세그멘트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멀티 세그멘트 통증이 나타나다가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게 뒤쪽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포스테리어 롱기터널 리가멘트가 이렇게 딱 막고 있으니까 이제 막 뒤로 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이제 시프팅이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뒤로 나오다가 못 나오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단 말이죠. 시프팅이 되면서 그때 이제 너브 루트를 누르게 됩니다. 너브 루트를 누르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멀티 세그멘탈하게 페인이 있다가 여기 루트를 누르기 시작하면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파레터럴 디스크 프루트루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너브 루트가 쭉 나와서 한참 나온 다음에 이제 눌리는 거고, 거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너브 루트가 듀라에 쌓여 있지 않는 부위가 이제 너브 루트가 눌리기 때문에 그때는 통증보다 이제 모타이쿠니스 센서리 체인지가 먼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파레터럴 디스크 프루트루전. 그래서 우리가 증상 갖고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증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걸 그걸 시프팅 페인이라고 합니다. 시프팅 페인이라고, 통증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을 익스펜딩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프팅 페인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시프팅 페인이 있다는 것은 병변도 이렇게 시프팅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병변이 시프팅 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시프팅 페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디스크 프로블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목이 안 좋을 때 센트럴 렉 페인이 있다가, 그다음에 어퍼백 페인이 있다가,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되면 어퍼백 페인은 조금 덜해지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시프팅 페인이 되겠습니다. 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센트럴 로백 페인이 있다가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글루티알 페인이 나타나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그 로백 페인은 조금 덜 아파진 것 같은데 레디에이팅 페인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익스펜딩 페인이라는 것은 통증의 범위가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센트럴 렉 페인이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바이레터럴 어퍼백 페인이 있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그쪽도 계속 바뀌면서 바이레터럴하게 뭐 암의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통증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익스펜딩 페인이라고 하고, 익스펜딩 페인이 나타나면 그 병변도 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병변이 커지는 건 이제 멜리그넌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펜딩이 나타나면 이때는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거 아까 봤던 그 내용인데, 여기 서비칼 리전에서 디스코 듀랄, 디스크가 듀랄을 누르면 이때는 멀티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고,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디스크가 레디클 루트를 누르게 되면 더마트말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난다.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룸바에서도 이제 듀라가 눌리게 되면 멀티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곳이 시프팅 돼서 더블 루트를 레디클을 누르면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그 익스트라 세그멘탈 레퍼드 텐더니스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에 문제가 있으면 대개 어퍼 트라페지우스, 인프라스피나투스 그쪽으로 이제 텐더니스가 이제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파라부테라브랄 머슬 때문에 텐더니스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텐더니스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마이오파시얼 페인 신드롬이다, MPS다 이렇게 진단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듀라가 누르거나 그러면 그 이너베이션 부위는 다 이제 텐더니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로어 룸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룸바에 디스크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글루티알 머슬, 햄스트링 머슬, 파라부테라블 머슬 그쪽으로 이제 멀티플하게 텐더니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MPS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단을 붙이고 치료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가 눌린 것은 마일로퍼시라고 하죠. 마일로퍼시. 여기서 보면 이제 대개는 이제 이렇게 디스크 프루트전하고 뭐 이렇게 OPL도 여러 가지 원인에서 마일로퍼시가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 이제 디스크 프루트전에서 이제 생기는 거고, 여기서 OPL을 포스테리어 롱기탈 리가멘트의 오시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스파이널 캐널이 좁아지면서 척수가 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척수에 생긴 종양 때문에 이제 눌리게 되는 거고, 종양. 그 다음에 요것은 뭐 시링고마일리아 척수 공등증 때문에도 할 수가 있고, 트라우마 때도 물론 뭐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벼운 이상이 가면 이제 치명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큘라 마일로퍼시라는 건 뭐냐면, 그 스파이널 코드를 이너베이션하는 아터리가 이제 막히거나 뭐 어떤 장애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이스케믹하게 스파이널 코드 임팍이 되면서 이제 그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 환자는 이제 목에다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이스케믹한 마일로퍼시가 생겼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고서 이제 마일로퍼시가 있으면 특징적인 것이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고 멀티 세그멘탈하게 핀젠 니들이 지릿지릿하게 나타난다. 멀티 세그멘탈하게 요것만 기억해서 두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멀티 세그멘탈하고 이해하기 쉽죠. 만약에 뭐 소라식 레벨에서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게 되면, 완전히 눌리게 되면 그 아래쪽은 다 찌릿찌릿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 세그멘트. 그다음에 소라식 레벨에서 뭐 만약에 한쪽만 이제 심하게 눌리고 한쪽은 덜 눌린다 그러면, 심하게 눌리는 쪽이 이제 한쪽은 심하게 찌릿찌릿하게 뭐 나타나게 되고, 반대쪽은 덜 하게 되고, 만약에 목에서 눌린다 그러면 뭐 다 사지에 나타나게 찌릿찌릿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멀티 세그멘트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퍼모터 뉴런 사인이라는 거 있죠. 뭐 호프만 사인, 바빈스키 사인, 앵크클로너스, 그 다음에 스파스티 하고 디턴드 리플렉스 증가는 패소리직 리플렉스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호프만 사인 같은 거, 이건 꼭 어떻게 하는 건지 꼭 기억을 해둬서 이제 목에 문제인 사람들은 항상 이 호프만 사인을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허리나 그쪽에는 앵클클로너스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패스로직 리플렉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통증이 없이
어떤 기능 장애가 있다. 그럴 때는 이건 뭔가 심각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통증 없이 기능 장애가 있다. 통증은 없는데 뭐 걸을 때 뭐 균형이 잘 안 잡혀요. 뭐 발이 끌려요. 통증은 별로 없어요. 통증은 별로 없는데 발목이 안 올라가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 항상 뭔가 심각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즉 어퍼모터 뉴런 리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럴 러브 말초에 페리페럴 러브가 눌리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이 감각 둔마, 마취된 느낌이다. 그다음에 너브 트렁크가 이제 자극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찌릿찌릿한 핀젠 니들이다. 그다음에 너브루트가 자극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통증이다. 왜? 너브루트는 너브 이너베이션이 아주 풍부하니까. 스파이널 코드가 문제가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고 저림감만 있다. 저림감이 어떻게 멀티 세그멘트하게 나타난다. 뭐 여기서 뭐 넥 플렉션 시 파지티브 사인이 파지티브라는 건 뭐냐면 목을 이렇게 플렉션 시키면 등으로 찌릿한 전기 가는 느낌이 이제 발생한다. 그 뭐 다른 말로 러미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러미 사인. 예, 이제 그 인트로덕션, 예, 요걸 이제 2부로 나눠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2부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하셔서 이걸 꼭 숙지하고 계셔야 앞으로 이제 뒷부분 이제 공부하실 때 이해가 수월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볼 때 아까 시스템 오브 스페드 메디슨 책을 볼 때도 이런 상식이 있어야 이제 진도가 잘 나갑니다. 저는 그런 새로운 용어 별것도 아닌데 그런 용어에서 이제 막히거든요. 예, 예, 이제 고생하셨고요. 이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